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과 함께 LG 트윈스의 보석 같은 유망주를 알아보는 스카우팅 리포트 시간입니다. 빼어난 유망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사실은 이 제 채널 나름대로의 개편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순서인데 이 선수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떤 선수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선수는 어제 결승타의 주인공이죠. 문보경 선수입니다. 문보경 선수가 참 1군의 이 육성에서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된 이후에 데뷔전부터 아주 첫 안타도 때리고 그 시리즈에서 뷰캐넌을 상대로 첫 홈런도 때리고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1군에서 붙어 있으면서 경험을 제공받고 있는데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이 선수가 왜 오래 잘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보경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2000년생이고요. 나이가 아주 좋습니다. 젊어요. 신체는 183cm에 90kg. 프로 입단은 황금 드래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019 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전체 25번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포지션은 내야수고요. 코너 내야수를 보고 주 포지션은 3루수입니다만 올 시즌부터 1루수를 소화를 하면서 1군 무대에서도 1루수로도 자주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투타는 우투 좌타입니다. 학력은 동대문 리틀 야구단에서 야구를 좀 시작을 했고 덕수중 신일고를 졸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배명고에 원래 1학년 때 다니다가 신일고에 전학을 와서 신일고의 중심 타선에서 활약을 하는 또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문보경 선수 먼저 이제 가진 툴을 알아봐야죠. 파워를 알아보겠습니다. 올 시즌에 장타율이 6할 4푼 3리였어요. 퓨처스에서 홈런은 2개가 있었고 올 시즌 1군 무대 첫 홈런을 뷰캐넌에게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홈런을 퓨처스에서 2개 1군에서 하나 때려냈는데 그게 프로 무대 입단 후 첫 홈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즌 전전 시즌에는 데뷔 시즌에는 사실은 수술 여파도 있었고 해서 제대로 타격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2020 시즌에도 어쨌든 홈런이 없었는데 올 시즌에는 홈런을 3개나 쳤다는 점, 파워에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홈런도 홈런이지만 일단은 2루타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파워툴을 가졌다. 좌우를 언제든지 가를 수 있는, 혹은 펜스 맞히는 타구들도 1군에서도 보여준 만큼 문보경 선수가 이 파워면에서는 본인이 또 벌크업을 또 했다고 하는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진화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자릿수 홈런도 좀 때리고 아직까지 1군에서 경험을 좀 쌓고 있지만 그게 좀 쌓이고 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전성기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선수는 파워면에서도 저는 대단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보경 선수의 최대 장점은 역시 컨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타율이 2할 6푼 9리예요. 하지만 출루율을 보시면 4할입니다. 왜 출루율이 높은가 하면 기본적으로 볼을 고를 줄 아는 선수예요.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돼 있고, 저는 이 선수를 볼 때마다 지금은 롯데에 있는 작은 이병규 선수도 생각이 나고, 가끔 직관 가서 보면은 홍창기 선수랑 같이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가면 그냥 홍창기 선수가 한 명 더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퓨처스리그 올 시즌 16경기에서 4할 6푼 4리의 고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1군에 콜업이 됐고, 사실은 퓨처스리그를 씹어먹는다, 그야말로 폭격을 한다 치면은 4할에 가까운 타율 혹은 4할이 넘는 타율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보경 선수가 7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은성 선수 이후에 거의 비슷하게 콜업이 된 것 같아요. 최은성 선수도 어쨌든 5월에 콜업이 됐고 4월까지 퓨처스를 폭격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의 지금 또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가 최은성 선수와 비슷하다면, 최은성 선수 지금 1군 레귤러로서 엄청난 타점 먹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보경 선수도 이제 레귤러 전력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석당 투구수가 4.34개입니다. 홍창기 선수가 4.19개인데요. 홍창기 선수도 참 많이 공을 보는 스타일이지만 그보다 샘플은 작지만 더 많다, 공을 보는 횟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계속해서 자기만의 존에 안 들어오는 공은 안 치고 또 들어오는 공은 연결할 수가 있는 OPS형 타자이기 때문에 1군 수준에서도 컨택과 선관 능력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보경 선수.
자,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문봉영 선수는 사실은 주력이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도 없고 느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즌 중에 벌크업을 통해서 타격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주루의 어떤 판단이나 굳이 도루를 많이 안 뛰더라도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혹은 뭐 런다운 플레이에서 시간을 끌어주는, 이거는 아마 1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느끼는 것도 많아질 거고 또 더 좋은 주루에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렇다고 발이 너무 느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만 좀 쌓는다면 저는 충분히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루에서도 손해를 안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수비력을 보겠습니다. 유격수 출신이에요 원래. 그리고 코너 내야를 소화 가능하고 지난 시즌까지는 2루수도 받다가 몸을 좀 키우면서 올 시즌에는 1루와 3루를 맡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비력이 있고요. 3루 수비는 어쨌든 김민성 선수가 LG 트윈스 3루수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김민성 선수를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보경 선수가 뭐 지금은 1루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 선수는 3루로 성공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구 능력도 괜찮고 수비범위나 타구 판단 이런 부분들은 김민성 선수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고, 가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뭐 1루에서나 3루에서 아쉬운 플레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비에서 크게 구멍은 아니다. 지금 뭐 두산으로 간 양석환의 3루 수비보다는 나은 편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석환은 두산 가서 3루수로 안 나오고 있죠. 네, 아무리 뭐 허경민이 좀 빠진다 해도 그 자리에 그냥 강성호를 넣든지 차라리 신성현을 넣는 등 두산에서도 양석환 선수는 3루로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재력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봉황대기 대회에서 최다 안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협회장기 대회 타점상을 탔고요. 타격 하나로 스카우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보경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투타 겸업을 해서 프로 입단 후에는 데뷔 1년차에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고 또 1군에서 타격이 통한다는 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 결승타도 때려냈고 수비도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구멍은 아니다. 특히 1루수 올 시즌 처음 1루 수비를 맡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곧잘 한다. 경험을 통해서 늘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공익근무 장기대기 중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힌 바로는 일단 올 시즌에는 군입대가 안 될 것 같다. 네, 올 시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내년까지 장기대기가 지속이 된다면 보충력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에 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보경 선수가 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프로 선수도 그렇고 지금 20대 많은 남성분들도 그렇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머리가 아프거든요. 미필이신 분들은. 저도 군대 안 갔을 때는 참 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군대를 또 가야 되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네. 군대를 갔다 와서 뭔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요 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문보경 선수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SWOT죠. 일단은 강점은 역시 보기 드문 OPS형 타자. 홍창기 선수도 이 출루율에 가까운 OPS 타자인데 문보경 선수는 이 맞았을 때 펜스 근처에서 뭐 잡히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타구들이 많기 때문에 파워면에서 더 기대가 된다. 진짜 OPS형 타자, 출루율과 장타율을 겸비한 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점은 진짜 굳이 찾으면 가끔 나오는 아쉬운 수비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1루나 3루 수비 모두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양석환이 일단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1, 3루를 맡아줄 수 있는 유망주가 필요한데, 왜냐면 김민성 선수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상으로 좀 힘들어했고 올 시즌 라모스가 부진하기 때문에 1, 3루를 볼 수 있는 유망주가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문보경 선수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까지 1군의 붙박이로 눌러앉아 있고, 결국은 문보경 선수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1군에 계속해서 붙박이로 뛰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은 뭐 퓨처스에서 뛰고 있는 이동규라는 유망주가 또 있습니다만 이 선수도 어쨌든 육성 선수 신분이고 거의 지금 트윈스 팀 내에 코너 내야 유망주는 문보경 선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회를 아무래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3루 경쟁자가 모두 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는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문보경 선수는 1루보다는 3루를 맡아줘야 되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삼루수 외국인 선수를 생각해 보면은 히메네스 빼고 참 찾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일루 쪽에서의 외국인 선수는 언제든지 다시 데려올 수 있다. 혹은 외야로 눈을 돌리거나 하면은 또 문보경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루에서 이 선수도 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뭐 김주성, 손우영과의 경쟁을 통해서 한 선수만 터지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셋 다 잘 돼야죠. 네, 문보경 선수가 이끌어주고 또 손우영이나 김주성 선수는 뭐 3루뿐만 아니라 2루나 다른 포지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잘 이뤄서 어떤 선수가 포텐셜이 폭발을 하든 참 기대를 많이 갖게 만드는 트윈스의 내야 유망주들인 것 같고 경쟁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여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잘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주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트윈스의 새로운 보물 문보경이 핫코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김민성 선수가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나오고 또 문보경 선수는 아직까지 젊은 유망주이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가 지금은 수비면이나 뭐 1군에서의 경험 때문에 주전으로 중용받고 있지만 넥스트 김민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 문보경 선수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보경 선수 앞으로의 활약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카우팅 리포트 많은 선수들을 또 저와 함께 알아봤지만 사실은 지금 저작권 대비해서 영상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구단 쪽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카우팅 리포트 코너에서는 구단 프로필 사진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구단과 협의가 된다면 남은 영상들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유망주들의 활약이 계속되는 한 이 코너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LG 트윈스 유망주들의 활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